문제집은 저쪽에 364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364페이지.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환지 방식에 관한 문제죠. 3번 문제.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게 공사 완료 공고입니다. 공사가 끝났을 때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라는 거고,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자, 이거 한번 써보면은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이제 이 환지 계획을 인가받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인가받으면 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죠. 그 다음에 준공사일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 이렇게. 자, 근데 준공검사는 지정권자가 하는 건데, 만약에 시행자가 지정권자라면 준공검사를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안 받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지정권자일 때는 여기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지문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 그 다음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 환지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토지를 공급하는 건데, 이렇게 입체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이랑 그 대지 지분을 공급을 한다라는 뜻이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그러니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은 똑같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입체 환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건물을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그 다음에 4번에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누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음 날. 취득하는 권리는 다음 날.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해야겠죠? 언제? 끝나는 때. 그래서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라. 네. 그래서 시행 방식에는 크게 수용이랑 환지, 그 다음에 이걸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까지 나뉘는데,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이랑 미분할 혼용 방식 이렇게 구분합니다. 분할 혼용 방식은 여기는 수용, 여기는 환지 딱딱 나눠서 하는 거. 미분할 혼용 방식은 나누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수용이랑 환지를 하는 건데, 1번은 그대로 적어놨죠. 그래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딱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이거 뭐였죠? 수용 방식.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이 말 나오면은 수용 방식, 나머지는 환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을 통해서 수용 방식으로 바뀌는 건 안 됩니다. 바뀐 후에 수용 방식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 정해서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냥 정하면 됩니다. 정해서 개발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지 뭐 따로 승인받고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시행 방식은 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5번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지자체가 만들면 시행 규정을 정해요. 시행 규정. 지자체가 만드니까 시행 규정. 토지 소유자가 만들면 규약. 이렇게. 그다음에 5번 틀린 거. 도시개발 사업은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비지는 제외합니다. 채비지는 준공 전이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사를 위해서 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네, 일부에 대해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를 끝낼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준공사를 받아야 한다. 네,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도 지정권자가 싹 다 지정권자가. 그 다음에 5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니까 준공검사를 안 받는 대신에 그냥 바로 공사 완료 공고를 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을 해서 이 토지를 어디다 써먹을까요?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을 할 필요가 없죠. 시행자가 사업하려고 수용하는 거지 시행자도 아닌데 수용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뭔 말이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취법을 준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죠? 여기 3번이 정답.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그때를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줍니다. 그 다음에 4번 국가가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시행자가 토지사관채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케이. 7번 옳은 것.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자,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죠. 다만 동의가 필요한 건 민간만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방공사는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공공이죠. 그러니까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 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보증은 민간만. 채권을 민간이 발행할 때 보증을 받는 거지 공공은 지급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선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이든 민간이든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대신에 요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에 면적 1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민간의 경우에는 소유권은 100% 확보하고 저당권은 말소하고 그 다음에 공사 진척률이 10%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건이 다를 뿐이지 둘 다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지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을 한다라는 거고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원칙은 경쟁입찰. 조성토지는 경쟁입찰. 그 다음에 8번 문제. 조합. 틀린 것.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네.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하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트를 보여요. 거기 22페이지? 2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1번에 전부 환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고 원칙은? 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2분의 1 병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이 모이죠? 7명. 조합 개발법에서는 7명.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받습니까? 지정권자.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작성하는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운 적이 없죠? 일단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모르는 거 절대 정답 찍으면 안 됩니다. 정관의 내용은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건데, 면적 3분의 1이랑 국공유지 소유자 2분의 1에서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죠. 동의자 수 산정할 때. 개발법에서 개발계획이랑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이 똑같죠? 3분의 1이랑 2분의 1인데 그때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다 라고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조합의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이게 겸직금지 의무.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9번 조합 옳은 것.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 소유자 몇 명? 7명. 누구한테 인가받죠? 지정권자. 틀렸고,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주된 사무소 소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인가가 아니라 이건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되겠죠. 그 경미한 사항이 딱 두 가지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이랑 하나 더 있던 게 공고 방법의 변경. 그래서 인가받은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 요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죠. 임원이.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이. 그 다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렇죠? 50인 이상이면 되니까 100인이면 50인 이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둘 수 있다. 맞죠? 오케이. 10번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 자, 개발법에서 총회의 정권사항이 바로 정, 환, 아, 계, 임, 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정관, 그 다음에 환지계획,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요거는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제외되는 게 환지계획이나 개발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완료된 이후 해산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관의 변경 안 되고, 개발계획 안 되고, 조합장의 선임, 임원의 선임이죠.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인데 4번 요거는 정권사항이 없죠. 그래서 정답이 4번. 그래서 정원학 게임에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고. 11번 옳게 연결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환지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면 환지랑 입체 환지라고 해서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면 그건 평면 환지. 그래서 기획에 환지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이 평면 환지. 근데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입체 환지. 이렇게. 그 다음에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공식은 밑에는 환지 계획 구역의 전체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보류지 면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 똑같은 걸 빼줍니다. 그래서 시행자에게 무상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랑 원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던 면적, 이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아래 위로 똑같이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부담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분의 보류지 면적이 10만 6,500이니까 10만 6,500 제곱미터.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게 무상기속되는 용지가 2만이고
원래 소유하고 있던 면적이 많으니까 아래 위로 3만씩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7만 분의 76,500제곱미터 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은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오겠죠? 계산은 계산기가 이런 걸 계산할 정도의 능력이 안 돼서 정답이 아마 그렇게 계산하면은 45%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13번에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그렇죠?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즉 나는 원래 종전 토지 소유자였다가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 되면 환지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의 전속권의 것에 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야죠. 미치면은 환지 방식, 환지로 따라와야겠죠. 근데 따라오지 않고 종전 토지에 남아있으니까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건 틀리면 진짜 미치죠. 미치지 아니한다. 3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소멸해야겠죠? 언제? 끝나는 때. 소멸하니까 끝나는 때. 그다음에 보류지는 누가?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이제 좀 외울 때 됐는데.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청산금 확정은 다음 날.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그 이후에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14번. 옳은 것.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여기.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뭐 신청 이런 말 있습니까? 지가 하는 겁니다.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60일 내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신청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냥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를 받았으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그냥 공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신청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 사업이 둘 이상의 환지 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면 일단 틀렸고 환지 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 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되며 환지 계획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나눠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눠서 할 때가. 이 해설이 잘못된 것 같은데. 둘 이상의 환지 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보류지는 그 구분된 구역별로 책정을 합니다. 이 해설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구분된 구역별로 책정을 하고 환지 계획구역별로 사업비와 보류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간에 그걸 떼야 됩니다. 경우에는 해가지고 경우에는이라고 하고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해야 하면 그걸 지워야겠죠? 그래서 경우에는 환지 계획구역별로 사업비와 보류지를 책정해야 한다. 이렇게. 네. 경우에까지 살려두고 도자는 는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쭉 심표까지 싹 지워버리고 환지 계획구역별로 사업비와 보류지를 책정해야 한다. 그거 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란다. 환지 방식에서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그 감정가도 아닙니다. 지금 사업 시행 방식이 환지 방식이라고 있죠? 문제의 환지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죠. 근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이거는 조성토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평가할 때 감정가. 근데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가 없고 그 종전 토지에서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나서 그게 환지 예정지로 넘어가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해야죠. 환지 예정지를.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새거, 헌거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게 맞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이게 새거,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헌거. 이렇게. 그다음에 15번 옳은 것.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행자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예. 지자체인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여기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 공공은 동의가 필요 없죠. 민간은 면적,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죠. 이렇게 민간이 할 때. 3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죠. 그게 선수금. 미리 받는 게 선수금. 그래서 그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받기 위해서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10% 확보해야 되고 민간은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공사 진척률이 10% 필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뭔가 냄새가 나는데? 공적인 냄새가 나죠? 그럴 때는 감정가 이하로. 그 다음에 시행자는 지자체의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고 있다. 원형지는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급 계획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죠. 근데 조성토지는 그냥 공급 계획만 제출을 하는 거지 따로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형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조성토지는 시행자가 공급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만 하면 됩니다. 공급 계획을. 그래서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죠. 원형지가 아니라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이니까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 계획을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제출만. 그 다음에 2번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공공택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죠. 규공, 단공. 자,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그리고 나면 요거 공공택지.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 이런 것들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정답. 조성토지는 원칙 감정가로 하죠. 다만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4번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겠죠. 왠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렇게.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다 이런 느낌입니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고 공공청사 용지를 지자체에다가 공급할 때는 청사 없이 공무원들 청막 치고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5번 토지 상환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죠. 토지 상환채권이랑 경쟁 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요거 따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죠. 그 다음에 17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죠? 개발법의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2번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 도,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 신청을 하죠. 그러면은 이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를 내어줍니다. 그럴 때 국장인 지정권자는 시, 도, 대도시,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밑에 사람들이니까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는 게 노트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노트에. 그 다음에 17번에 3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 안에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실시계획 인가도 지정권자가 하겠죠. 그 다음에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계법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아니죠.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인 의제를 할 수 있다. 뭐뭐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뭐뭐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다 맞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장의 의견, 국장한테 넌 어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오케이.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는 축척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정답이 일단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배운 게 아닌 건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내가 인허가 같이 받고 싶은 서류 있으면 함께 제출하면 되겠죠?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제출받은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받으면은 그 인가, 허가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라는 거죠. 5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후 사업비 10% 뭐 이런 숫자 나오면은 경미한 건가 생각해보는 겁니다.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증액 뭐 돈이 늘어나는데 이게 경미한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막 줄어들고 이런 것만 경미한 건 아닙니다. 막 확대되고 하는 것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옳은 것.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 도, 대도시의 의견을 듣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 목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하여 제출한다. 이거는 거의 뭐 틀리라고 되는 문제인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오케이. 환지 방식일 때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은 제외돼야 됩니다. 해설에도 나와있죠? 관리계획 그 내용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는. 그래서 등기소에 통보를 해야 되는 게 사업의 명칭, 목적까지지 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등기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에 관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때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협의를 했죠?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된다. 실시계획 인가 받으면 뭐뭐뭐 의제 받은 것으로 본다. 맞죠? 4번.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면적 20% 감소된 20%이 감소되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옳은 게 일단 3번이었고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겠죠. 경미한 사항은 10%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10%라고 했죠. 100분의 10.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 이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 변경 사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중심에 두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부도 파산. 그러면 지금 우리 지분에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1년. 구역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세 번째가 실시계획 인가나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네 번째가 사업 시행자의 부도 내지는 파산, 이럴 때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20번에 틀린 것.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내지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원형지 개발자. 그 다음에 2번. 원형지는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 공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경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형지는 협의해야 돼. 협의라는 글자 꼭 나와요. 협의. 해설 읽어볼까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경 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협의. 그 다음 지자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 매각 제한을 안 받습니다. 자, 원형지는 가격이 싼 땅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날까지 매각을 할 수 없는데, 다만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라고 했으니까 매각 제한을 받지 않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1번 대행이라는 게 나오죠. 개발법에서 대행은 공공시행자가 설계나 분양 등의 업무를 민간인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다라고 해서 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제가 뭐 설계나 분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네 가지입니다.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이런 업무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379페이지에 22번 옳은 것. 사업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 누구한테 인가받죠? 시장, 군수, 구청. 환지 계획의 인가만큼은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할 때 인가받아야 된다 이 말은 경미한상이 아니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건 틀렸죠. 자, 원래는 토지 받는 사람인데 나 돈 받고 그냥 나갈게. 똑같은 겁니다. 토지 받으나 돈 받으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미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토지 받는 사람이 나 돈 받고 나갈게. 이거는 경미한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보면은 그 해설에 동그라미 2번에 다음의 규정은 다시 변경 인가를 받지 않는 내용이다. 즉 경미한 상이라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본 게 저 마지막에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이런 경미한 상들 나올 때마다 해설을 한 번쯤 읽어는 두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런 게 경미한 상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첫 번째랑 마지막 거, 그런 것들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신청하면 제외할 수 있는데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인데 이게 왜 틀렸어? 왜 옳다는 거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뭐 이런 말도 없고. 일단 요거는 제가 문제를 확인해 봐야겠는데 일단 잠깐 다른 거 보죠.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사용수익 권능이란 말이 또 들어가줘야겠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뭘 소멸해.
소멸하는 게 아니라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소멸을 하고 그렇게 소멸한 사용수익 권능이 환지 예정지로 넘어와야겠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소멸을 하지 않죠. 5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언제 소멸하죠? 끝나는 때. 공고된 날이 다음 날이 아니라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일단 3번은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소유자가 환지 제외 신청이 있으면 해당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죠. 다만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에서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일단. 그 다음에 23번 틀린 것.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 A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네, 여기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환지 계획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관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 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도 공람을 시켜줍니다.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이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에는 임차권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해설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해설을 그냥 그대로 익혀두십시오. 그냥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할 수 없으며 라고 되어 있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만 환지 후 토지 건축물 평가액은 실시 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몇 번까지 있지? 24번 환지 방식인데 무척 틀린 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개발 계획 수립할 때라고 돼 있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자, 개발 계획 수립 시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동의받는 거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트에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거기 3번에 동의요건 나오죠? 수용 X 환지 동그라미 보입니까?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는 수용이랑 환지 중에 언제 동의받는 거죠? 환지 방식 그리고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1랑 소유자 정수 2분의 1이죠. 다만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죠? 국가나 지자체.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실행하려고 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행자가 지자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개발계획 수립할 때. 2번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처분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렇죠? 끝나는 때. 소멸하는 권리는 끝나는 때. 그 다음에 4번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그렇죠? 공공이 만들면 시행 규정. 그 다음에 행정처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아까 읽었던 겁니다.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경미한 사항들은 수시로 이렇게 지문에 섞여서 나오는데 해설을 해보면은 경미한 사항들을 좀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 푸시다가 이런 게 경미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런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어두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이런 게 경미한 사항이구나, 경미한 사항이구나. 읽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경미한 사항이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25번은 또 조합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